자, 사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합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합성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상의 사진을 좀 어우러지게 서로 합친다라는 개념인데요. 합성이라고 하는 건 논란이 많죠. 보통 일반적으로 합성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광고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면이나 그다음에 전파 방송 쪽에서 이제 그 CF 이런 것을 만들 때 주로 그 한 컷의 이미지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여러 컷의 이미지를 합성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더 그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합성을 하는데요. 요즘 문제시되는 것은 뭐 그 연예인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시가 됐는데, 또 사진 쪽으로 그 와서는 합성을 작품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어, 그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을 통해서 합성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하면 작품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무턱대고 합성만 해서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성이라고 하는 건 합성이라는 뉘앙스가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게 더 먼저겠죠. 그리고 그 합성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성 전에 우리가 색상 보정 뭐 이렇게 해서 포토샵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색상 보정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합성이라기보다는 그 사진을 이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성한다, 그 이야기를 완성한다, 이런 개념이 더 강하죠. 그래서 색상 보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미지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을 이제 두 가지 사진을 한번 놓고 볼 텐데요. 이 사진과 이 사진 두 개를 가지고 한번 합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진 나무가 있는 겨울 나무가 있는 저 뒷배경에다가 이 노을빛 해 일출의 모습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그 합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하면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사진을 전체 선택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A를 누르시거나 선택 메뉴에서 모두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사, 이 사진을 복사합니다. 복사. 그 다음에 이 창은 닫아도 되고요. 자, 이 창에 왔을 때 붙여넣기를 합니다. 편집 메뉴에서 붙여넣기 아니면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붙여넣기. 자, 레이어 창에서 보게 되면 배경이라는 이 사진 위에 해가 있는 일출 사진, 이 사진을 먼저 갖다 놨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겹쳐져 있죠. 여기에 보면 표준이라는 걸 보고 곱하기를 한번 해봅니다. 곱하기를 해보면 레이어 1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에 서로 겹쳐보기 개념인데, 지금 해가 요쯤에서 뜨죠. 요쯤에서 뜨니까 이게 뭐 저쪽 그 이 갈대숲 뒤로 바다가 있고 해가 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저는 해가 한 이 정도에서 뜨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해의 위치, 뭐 요 바다의 느낌도 같이 오면 좋은지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표준으로 보시고, 지금 보면 수평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오른쪽이 들려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먼저 수평 각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각도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많이 하는 게 표시자 눈금자를 꺼내거든요. 눈금자를 꺼낸 다음 상단에서 이 눈금이 있는 부분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가상의 라인을 꺼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라인. 그래서 확대해 보게 되면 약간 오른쪽이 들려 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 이미지 레이어 1을 약간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킬 때는 사이즈를 축소 확대시키기도 하고 회전시키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는 것이 자유변형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해 보시게 되면 자유변형, 여기 자유변형이 있는데 자유변형을 먼저 선택하시고, 자 외곽 부분 모서리에 외곽 부분에다 마우스를 옮기게 되면 회전하는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었을 때 클릭하시고 살짝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살짝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키면서 마우스는 회전을 시키지만 눈은 이 라인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 라인을 보면서 수평이 어느 정도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 여백이 생기죠. 회전이 되니까. 그래서 대각선,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의 한 축을 선택을 하시고 중앙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키울 거니까 Alt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빈 여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키운 다음에 완료가 됐으면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엔터 버튼을 누르고 이 가상 라인은 지우기 위해서 보기창에 안내선 지우기가 있습니다. 안내선 지우기를 선택하시면 안내선이 지워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화면을 이동시켜 보고, 이건 눈금자는 다시 가리려면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요 체크를 다시 선택하시면 눈금자가 해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표준에서 곱하기를 보게 되면 지금 배경 부분이 레이어 2를 가려보면 저 뒤에 회색 톤의 산이 보이죠. 연한 회색 톤의 산이 보이고 이 정도가 지금 하늘인데, 이 회색 톤이 있기 때문에 이 해 일출하는 모습이 깨끗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서 이 회색 톤 부분을 흰색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이미지에 보시게 되면 조정에서 색상 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색상 대체는 내가 선택한 픽셀과 유사한 색상들을 채도나 명도, 그 다음에 다른 색상으로 바꾼다, 대체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보면 이와 같이 색상 대체라는 이제 그 조절판이 나오는데, 먼저 내가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 부위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우리가 곡선에서도 블랙 스포이드, 화이트 스포이드 이런 것이 있고, 색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포이드라고 하는 건 대략적인 이 정도의 범위의 색깔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포이드는 이 부분에서 딱 한 개의 픽셀을 선택합니다. 그 한 개의 픽셀과 유사 범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영역을 같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유사 범위는 이 허용량에 딸려 있습니다. 허용량. 그래서 허용량 지금 보게 되면 이 회색 부분 톤이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데, 하얗게 된 부분이 바꿔질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흰색 부분까지 같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허용치를 조금 더 올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올리게 되면 흰색 부분이 같이 선택이 되죠. 근데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허용치가 많아지면서 아래 부분도 환해집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다시 취소를 하시고 배경을 하나 복사해 보겠습니다. 배경을 하나 복사하는데, 지난번에는 레이어를 복사할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했지만, 이번에는
레이어 창 하단에 보면 플러스, 우리 레이어 빈 레이어 추가하는 이 플러스 아이콘을 선택하시죠. 여기다 이끌면 되는데요. 방법은 이 배경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 아이콘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면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고 마우스를 띄게 되면 배경 레이어가 그대로 복사가 되죠. 그래서 이 배경을 먼저 이 배경 복사 레이어로 색상을 대체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색상 대체를 열고, 자 다시 클릭을 하고 바꾸려는 부분에 클릭을 하고 허용량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나중에 배경이 갖고 있는 레이어에서 사용할 거니까 밑에가 바뀌는 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밝기, 명도만 환하게 옮겨줍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정확하게 더 배경을 하얗게 빼기 위해서 곡선을 다시 합니다. 조정, 곡선. 왜 그러냐면 흰색 스포이드로 어떤 특정 부위를 지정해서 그 부위를 흰색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흰색 스포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저 하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배경 부분을 선택해서 아까 회색이었던 부분을 다시 선택해서 깨끗하게 배경이 흰색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무 부분도 조금 더 어두워야 되니까 블랙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나무 부분도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나무가 진하게 바뀌게끔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은 완전히 흰색, 나무 부분은 검정색, 이렇게 두 개의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변화를 준 겁니다. 확인. 자, 이번에는 요 하단 부분이 너무 밝아졌죠. 그래서 하단 부분이 배경이라는 부분에서 갖고 있으니까 요 배경 복사 레이어에서 하단 부분을 가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지금 정경색이 블랙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블랙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블랙부터 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려줍니다. 자, 우측에 레이어 창에 보면 블랙에서부터 흰색으로 색을 번짐 효과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블랙은 해당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가 안 보이는 영역이고 흰색은 해당 영역의 이미지가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복사 레이어에서 밑에 부분은 안 보이다가 갈대가 나오는 부위서부터 이 배경 복사 레이어의 이미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은 배경 레이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지금 보이는 거고, 나무 부분은 배경 복사 레이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1의 눈을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1에 있는 그 해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환해졌죠. 자, 하단 부분에는 레이어 1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가리겠습니다. 가리려면 마찬가지로 레이어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2를 선택하고 가리려는 이미지 레이어 2를 선택하고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한 다음에 아까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자, 이 정도로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자, 이 정도로. 자, 이렇게 올리니까 해가 저 정면에서 비치는데 이쪽 부분이 너무 밝죠. 그래서 배경 이미지 부분을 선택하고 어둡게 해줄 거예요. 그러려면 명도 중간 톤을 바꾸니까 곡선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미지 조정 곡선을 이용해서 어둡게 내려줍니다. 자, 이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바닷가에 와서 사진 찍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지 합성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 따로 놀고 이 나무 따로 놀고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되면
전체적인 사진을 감상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진은 자연스럽게 보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 부분이 조금 밝죠. 갈대 부분을 조금 어둡게 해주기 위해서 갈대가 있는 이 이미지 부분을 두 개를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이 두 개를 합칠 겁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이쪽에 레이어 메뉴 중에 보면 보이는 레이어 병합 아니면 레이어 병합 요 두 개 하면 되겠죠. 배경 이미지로 병합하면 세 개의 레이어가 다 합쳐지니까 두 개만 합칠 거니까 레이어 병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만 합쳐졌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부분을 어둡게 할 거니까 자, 여기에서 번 도구를 사용합니다. 번 도구를 꺼내서 사이즈를 조정을 하시고 자, 이 부분을 드래그 해줍니다. 클릭 드래그. 자, 그러면 이쪽 부분도 어느 정도 어두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자, 두 개의 이미지를 이제 합칩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합치는데 그냥 배경 이미지로 병합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톤만 살짝 밝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이용합니다. 조정, 곡선. 자, 살짝 밝게. 중간 톤을 살짝 밝게 하죠. 어두운 부분은 좀 어둡게 하려면 이 부분을 살짝만 건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그 다음에 좀 채도를 올려볼까요? 이미지에서 채도를 올리기 위해서 조정, 색조 채도. 채도라고 하는 거는 이쪽이 거의 주요가 되겠죠. 블랙인 데는 채도가 의미 없고 이쪽 어두운 부분도 채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텐데 채도를 올리게 되면 주로 이쪽 부분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채도를 살짝 올려줍니다. 자, 조금 더 붉어졌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확인. 자, 그 다음에 하늘 부분이 너무 밝으면 약간 푸른색을 좀 가미해 볼게요. 자, 손바닥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내리고요. 그 다음에 빛 레이어를 하나 추가. 그 다음에 색상 칩에서 도구 메뉴의 색상 칩에서 푸른색 계열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 아무거나. 확인.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살짝 내립니다. 자, 그러면 맑은 파란색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얘도 이 레이어 1을 곱하기로 일단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곡선을 선택합니다. 조정, 곡선. 그래서 조금 더 어둡게. 그 다음에 채도는 조금 낮춰야겠죠. 조정, 색조, 채도를 조금 낮춥니다. 자, 낮춰서 확인.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이게 푸른색이 너무 강하네요. 그래서 다시 색조 채도를 열어서요. 채도는 더 낮추고 밝기를 조금 더 어둡게 해볼게요. 너무 낮췄네요.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두 개의 이미지를 합칩니다. 다시 배경 이미지로 병합. 자, 그 다음에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곡선이라는 것을 꺼내고 다시 한번 최종 명도를 조정해서 확인. 자, 하단 부위가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번도구를 이용해서 하단 부분만 조금 더 어둡게 눌러줍니다. 자,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과정인데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잘 사용하시면 이미지 합성에는 뭐 이렇게 크게 불편 없이 좀 그 기능에 대한 거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뭐 그 다루시는 분들이 잘 다루겠지만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해 보시면 요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가려지고 레이어 마스크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 조금 이해하시면 합성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합성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무엇인가를 변화줬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이 포토샵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저는 예전에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자분들이 화장을 할 때 화장하지 않은 것처럼 화장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토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포토샵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진이 굉장히 좋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력을 좀 자꾸 넓혀가시면서 합성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잘 포토샵용에서 표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성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 사진을 찍고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런 팁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